덕담이라든지 이런 뭐 나무, 그다음에 뭐 갈대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람이 지나는 그런 틈새를 통해서 바람이 지나고 그 안에서도 자연과 동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처음에 틈이라는 공간으로 다가왔고요. 삼나무 숲이 인상적인 휴양림을 찾은 작가 강태환. 설치 미술을 하는 그에게 미술이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상의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풀어가길 즐기는데요. 그가 지금 눈여겨보는 것도 꽃 자체가 아니라 꽃과 꽃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 바로 틈입니다. 햇빛에서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는 이런 틈들,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다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바람이 지나다니고 빛이 나오면서 그런 틈들이 있는데, 그 틈을 제가 집약적으로 모아서 입체화시키고 그걸 이제 설치, 또 이제 이런 자연들을 전시 공간에 드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 갭스 드로잉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투명한 선들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이로 작은 틈들이 촘촘히 나 있습니다. 어디서 흘러왔을지 모를 빛들이 발산하고 작품 속에 만들어진 길고 좁은 틈들은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다에 좀 깊은 바다, 그런 쪽에서 약간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보통 바다라는 거는 뭔가 그 안에서 유영한다든지 그런 이미지적인 텍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그 숭고의 감정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유영하는 듯한 이미지가 저한테 좀 와닿아서 이 이미지를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이 형태를 빛 드로잉을 통해서 현재 이렇게 설치를 구현해 놓은 작품입니다. 자연의 틈을 가득 채우는 빛이라는 존재. 강태환에게 있어 빛은 그가 작품을 통해 말하려는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자연입니다. 여러 가지 틈틈이 보이는 이런 소나무 숲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화되어 있는 빌딩 숲들, 인공적인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공간에다 드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헤테로토피아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헤테로토피아라는 건 이제 현실에 나타나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시 공간, 그러한 공간 안에 제가 이런 자연을 드리면서 그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숭고함, 즉 제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적 숭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든 자연들을 가지고 공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온통 눈부신 반짝임으로 가득합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반짝임이 전하는 묘한 감정.
작가는 그것을 헤테로토피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4년 전 작가가 손수 만든 작업실입니다. 전업 작가인 그는 대학 출강날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데요. 지금은 작업의 주 재료인 광섬유 준비에 한창입니다. 투명한 소재의 광섬유는 빛이 통과하는 유리섬유의 일종입니다. 지름이 0.1mm로 가늘고 길다 보니 작은 마찰에도 긁히기 쉬운 까다로운 재료인데요. 대개 재료 준비만 수일이 걸립니다. 이게 스크래치 약해서 스크래치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스크래치가 난 자국들은 이건 이제 못 쓰는 거라서 아쉽게도 좀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멀쩡한 섬유들만 작품에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소재에 매료된 이유가 투명한 소재라서 제가 공간에서 설치를 했을 때 투명한 메스감이 약간 무형적인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광섬유가 빛을 통과시키는 그 통신수단의 매체다 보니까 중간에 스크래치가 나면 빛이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안에 그 제가 만들어 놓은 메스적인 공간 안에 제가 원하는 빛을 이용한 입체 드로잉, 그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광섬유를 주 재료로 쓰게 됐습니다. 빛을 이용한 입체 드로잉이란 말 그대로 빛으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뜻인데요. 의도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먼저 도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제가 직접 색감을 넣으면서 채도나 명도를 조절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로 좀 작업을 스케치를 해보면서 제가 그 공간 안에서 빛 드로잉을 하는 그 구간마다 빛이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섬유의 배치, 뭐 예를 들어서 1cm 간격이 효율적인지 3cm가 효율적인지, 그리고 공간 배경에다 그 이미지를 입혀봄으로써 이제 빛의 밝기, 좀 더 많이 그 구간에서 빛이 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은은하게 나느냐, 그런 걸 약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뮬레이션 작업이 끝나면 광섬유 이식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재료가 끊어지지 않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부착하는데요. 대개 작품 하나에 쓰이는 광섬유는 수천에서 수만 개. 거기에 6개월을 웃도는 작업 과정은 그야말로 노동입니다. 큰 설치 작업만 하다가 이 정도 사이즈는 좀 작은 사이즈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클 때가 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잡아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좀 많아지긴 한데, 밀도감이라든지 그런 완성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분들이나 여러 관람자들도 접근하기 좀 수월하고요. 이제 어둠 속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둔 위치마다 광섬유 표면에 가위로 상처를 입히는데요. 그 긁힘 사이로 광원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새어나오게 되고, 마침내 그 빛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드로잉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빛 드로잉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는데, 드로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광섬유를 이용해서 이 광섬유 이 메스 안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이런 빛을 이용해서 공간 안에다 스케치를 하는, 그리고 이걸 작품화시키는 거를 빛 드로잉이라고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드로잉으로 옮겨낸 광섬유 작품들의 표정은 다채롭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때론 빛을 모으고 때론 분산시키며 빛으로 하나의 회화적인 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단두롱 광섬 위에 빛이 투영되는 순간 우리는 낯선 형태의 빛을 통해서 경이로움과 신비감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보통 작가들은 한 가지 특정 재료를 찾기까지 변화의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강태환도 광섬유를 만나기 전엔 묵직한 자연물에 관심을 뒀는데요. 바로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 곶자왈이 작품의 주제이자 주된 재료였습니다. 이곳 곶자왈 같은 경우는 보면 돌들이 다 용암 지반으로 돼 있어요. 용암이 흘러서 굳은 형태들.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많이 비워져 있는데 이런 비움과 체험의 그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돌에 붙은 이끼들도 촉촉하고 푹신하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도 푸릇푸릇해서 예쁘고, 이런 질감들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화산섬의 형성 과정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공간. 제주 섬의 허파로 불리며 섬을 숨쉬게 하는 곶자왈. 그 아득한 시간의 깊이를 작품으로 헤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초기 작업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제 공간의 틈,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 찰나에 곶자왈이라는 곳에서 약간 재밌는 부분들을 찾게 된 거예요. 이 곶자왈을 한번 전시장으로 그냥 바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곶자왈에서 채취한 뭐 돌이라든지 이끼, 이런 자연물들을 전시장으로 옮기기 시작했고요. 곶자왈의 이끼를 이식한 동그란 구조물. 하단엔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배치해 이끼와 공간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이질적인 재료가 서로 대칭을 이루며 익숙한 존재를 낯설고 새롭게 보게 하는 것. 광섬유 작업도 그런 연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연물이라는 덩어리, 뭐 스테인리스라는 거울이라는 이런 덩어리들을 배제시키고 이제 투명한 소재,
뭐 낚싯줄이든 실이든 뭐 이런 라인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가는 소재를 사용해서 공간에 설치를 하면서 뭐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다가 이제 광섬유라는 소재를 찾으면서 똑같이 투명해요. 하지만 제가 수만 가닥을 그 공간에다가 깔아 놓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비드로잉 구현하는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작업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됐습니다. 제주 섬 동쪽에 자리 잡은 해안마을 하돌입니다. 제주 돌담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마을 중 하나인데요. 작가가 부지런히 스케치로 옮겨내는 건 다름 아닌 바람. 제주의 바람은 언제나 이 앞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매서운 바람도 돌담을 만나면 숨을 고릅니다. 돌담과 바람의 이야기는 강태환의 작품 확장에 많은 영감과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도 6월인데 불구하고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돌담 사이사이에 틈들이 있거든요. 이 틈들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단순하게 채워진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뭐 비움과 미움의 그 철학이라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도 보는데 여기에서 제 작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광섬유를 공간에 늘어뜨려 놓고 그게 단순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뿐만은 아니지만은 사이사이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다니는 길, 유연하면서도 집약되어 있는 메스감을 주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빛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가볍고 유연해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광섬유라는 물질. 어쩌면 그의 작품은 재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스스로 재료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제주 시내에 자리하고 있는 한 예술공간. 일단 간단하게 모빌에 대해서 작은 말씀을 강당에선 드리자면 강태환 작가의 수업이 1930년대 한창입니다. 폴더라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조각이라는 딱 멈춰져 있는 조각이잖아요. 입체. 근데 이제 그 콜더라는 작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유럽으로 도내 가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미술 교실이 몬드리안이라는 열렸는데요. 작가의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각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게 모빌입니다. 실제 아크릴 모형으로 모빌을 만드는데 열심인 아이들. 이거를 이렇게 하자. 여기 구멍 뚫었잖아. 처음 되는 거야? 언뜻 미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주제는 일상의 놀이도 예술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두 개를 이제 매달면 돼. 알겠지?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모빌을 엮어내고 소감을 글로 남겨보고 그렇게 노래는 차츰 작품이 돼가는데요. 저는 선물을 맨날 강아지. 엄마랑 저랑 마주 보잖아요. 근데
엄마랑 저랑 싸우면 마주 보지 않을 때도 있고 모빌이 움직이는 조각이라고 처음에 설명해 줬으니까 그거 듣고 생각나서 만든 거예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뭔가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서 정확히 움직이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초등학생들, 뭐 그 밑에 유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체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좋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들 너무 신선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 같아요. 동심으로 만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작품들. 이날 아이들은 놀이와 설치 미술의 경계를 자연스레 허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품을 넘기는 강태환 작가. 작품이 설치될 곳은 한 출판사의 복도 한편인데요. 직접 사다리를 타고 연장을 든 모습이 그간의 강도 높은 작업을 짐작케 합니다. 이 회사 여기에서 이제 그 제주 청년작가전 전시를 병행하면서 작품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이른 설치 과정이 그 자체로 설치 미술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상에 녹아든 강태환의 이렇게 작품은 이제 마무리고 우리에게 이제 예술이란 이렇게 해서 전시를 존재를 이제 다시 한 보게 2달 합니다. 동안 진행할 거고요. 이런 이제 작품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런 곳에 설치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초대는 못하지만은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미술관을 통해서만 뭐 어디 성당 뭐 이런 특수 공간을 통해서만 이렇게 전시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일상의 갤러리라든지 문화예술 공간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품 설치를 해놓긴 했지만 이 또한도 이제 우리 일상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미술관, 갤러리라는 특수성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본인만의 공간, 이래 또 공적인 사무실 공간, 이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또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문화예술이 일상에 녹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재료를 찾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화해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루어가는 작가 강태환.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더 큰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